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장문규라고 합니다.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한국부모교육협회 대표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이 여기 공모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미리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5년간 운영하고 민간 어린이집을 7년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는 과정 중에 보육정책 심의위원을 하게 되었죠. 보육 심의위원을 하다가 혹시 이제 국공립의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뭐 교사 선생님도 계시고 원장님도 계시겠지만 이제 국공립의 꿈을 꾸고 이제 국공립에 위탁을 넣었죠. 사학계획서도 만들고 또 PT도 하고 질의응답 한 다음에 이제 실제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5년간 운영했습니다. 현재는 또 제가 모시에서 수탁위원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수탁위원 들어보셨어요? 수탁위원, 보육정책위원은 만약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면 보육정책위원은 보육전문가 3분의 1, 학부모위원 3분의 1, 지역사회위원 3분의 1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전같이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경우에는 뭐 크게 무리 없이 심사가 진행되었었는데 지금처럼 뭐 연중에 뭐 20건씩, 25건, 많게는 30건씩 국공립 위탁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캐파로서는 안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몇몇 시군구에서는 그러면 시립 어린이집만 수탁을 전문으로 하는 위원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해가지고 수탁위원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죠. 네, 수탁위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보육 전문가, 보육에서 관련된 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교수거나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거나 그런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분만 따로 모집을 해가지고 많은 수를 뽑죠. 예를 들면 20명을 뽑아가지고 한 심사할 때 9명씩 랜덤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심의를 하게 하는 그런 일이 각 시군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지금은 국공립을 40%까지 위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국가 정책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싫으나 좋으나 거기 국가 정책에 맞춰서 발을 맞춰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각 시군구에서는 이제 국공립을 위탁하고 수탁하고 또 개설하고 설치하는 데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발맞춰 저도 이제 수탁위원이 되면서 그 현재 상황을 봤는데 작년 2020년부터 심사표가 바뀌었어요. 국공립 위탁 심사표가 바뀌었는데 바뀐 것 중 하나가 개인 표창, 개인상, 개인 연구, 개인 저서 활동에 대한 점수가 빠져버렸어요. 옛날에는 개인 표창하고 개인 위탁 점수, 개인 표창, 연구 논문이나 책을 쓴 거가 점수에 들어가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뭐였냐면 공모전 수상의 두 개가 같이 합쳐가지고 5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지면서 보육 쪽에 관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녹록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보건복지부랑 보육진흥원이랑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법인이 참석하는데 좀 쉬운 방법이 있겠냐 고민한 것이 뭐였냐면 공신력 부분에서 또 지역사회 기여도에서 사회복지법, 그러니까 법인인 경우에는 보육이나 복지에 관련된 법인이 들어간 경우에는 그 기준 있던 없던 무조건 공신력업 10점, 그다음 지역사회 기여도가 10점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좀 무의를 점했죠. 또 하나 뭐냐면 개인 표창은 개인이 연합회 활동이라든지 오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상을 받잖아요. 그거가 이제 가점이 됐었는데 그거를 가지신 분이 많더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개인 표창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공모전 점수하고 영유아보육법 이해로 해가 들어갔는데 영유아보육법은 다 이해하고 있죠. 웬만해서는. 그러다 보니 결국에 뭐냐면 공모전이라는 파트가 새로 부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21년 점수표에는 5점, 한 건도 없으면 3점, 한 건이 있으면 4점, 두 건이 있으면 5점을 주게 되었지만 보통 지자체에서는 5점, 3점, 1점, 한 건도 없으면 1점, 한 건 있으면 3점, 두 건 있으면 5점 이렇게 만점을 주는 그런 규정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심사표는 지자체별로 조금씩 달라지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니까 제가 한 번은 수탁위원 들어가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오고 기본 점수를 어떻게 받고 오나 쭉쭉 봤더니 평가 인증 다 통과했더라. 기본적으로 교사 경력 70% 쳐가지고 10년이 넘더라. 그 다음에 보면 나머지 자산도
뭐 2억이 넘더라. 기본적으로 행정처분 받은 거 없더라. 그러다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한 점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보니까 공모전을 보니까 다 공모가 없는 거예요. 공모전에 상을 받은 게 없어요. 대부분 다 1점이지. 한두 명 정도만 3점 한 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야인 생활, 지금 이제 국공립에 이제 사임을 하고 국공립에 안 하고 있으니까 야인 생활 하다 보니까 이런 누군가는 국공립 위탁을 받고 싶고, 또 저도 이제 재위탁을 받아봤잖아요. 재위탁을 받을 때는 점수의 배점이 들어오는데 거기에도 시상 받은 거가 점수에 들어가요. 근데 국공립 원장들도 5년하고 재위탁을 받는데 5년 만에 개인 상장, 개인 표창을 받기는 쉽지 않거든요. 우리 또 여러분 아시잖아요. 순번이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내가 그러면 상위 점수에 들어가니까 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다? 그래서 공모전이 있겠구나 해서 공모전으로 저는 집중을 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또 재위탁 받는 분들, 아마 여기에는 선생님이나 원장님 중에 국공립에 계시면서 또 이제 재위탁을 준비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공모전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계시죠. 특히 열린 어린이집은 2점의 가점이 붙기 때문에 78점만 맞아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죠. 근데 대부분 재위탁은 무수한 성적으로 패스를 다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음이 불편하신 거죠. 마음이 불편하시니까 이제 공모전 내고 싶은 거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전국적으로 공모전이 벌어지고 유가정에서 공모전이 벌어지면 너도 나도 많은 분이 참여를 하게 되죠. 그 중에서도 이제 누군가는 우수한 성적을 받게 되는데, 제가 생각한 거예요. 제가 유가정에서 이제 최우수상을 처음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인근에 계신 원장님이 저한테 당신이 한 거를 좀 보여달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을까요? 저는 보여줬죠. 근데 그분이 제가 지난해에 받았다면 올해 저가 준 자료를 참고해가지고 냈는데 그분도 저와 똑같은 최우수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 프로그램을 그대로 했냐? 아니거든요. 저는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처럼 애착을 가지고 했지만 그분은 다른 프로그램을 한 거죠. 근데 왜 상을 받았을까요? 그건 형식, 참고사항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나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쟤는 상을 받고 나는 못 받았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공모전 한 번쯤 다 내보셨잖아요. 근데 상을 못 받았다. 근데 누군가 상을 받고 있잖아요. 저분은 근데 왜 상을 받지? 이거가 제가 이 과정을 열게 된 배경인 거예요. 이 경험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경험이라는 게. 한 번 상 받아본 경험, 한 번의 성공의 경험이 있으면 다른 곳에 가서도, 다른 곳으로도 충분히 다시금 그 성공 경험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도전하면 또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걸 보여주게 된 거. 왜 그러냐면 제가 유가정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다음 해에는 보육진흥원으로 도전한 거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건강개발증진원으로 도전해가지고 저는 그냥 입상만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제가 전국 대상을 받은 거예요. 보건복지부 상을 받은 거죠. 꿈에도 벌어지지 않을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렇구나. 이 선생님들에게도.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 제가 만들었겠어요? 다 저기 선생님들이 한 거죠. 선생님들이 하셨지만 그 선생님들의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높은, 더 넓은 곳에 도전하니까 그거 되더라 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선생님들은 이제는 뭘 어떻게 하세요라는 것이 없어도 착착착 준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원장님이 계시면 선생님 공모전 준비합시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이 자료를 참고해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준비해 봅시다 했을 때 선생님이 준비하는데 훨씬 수고로움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를 같이 공유하는데 이 과정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런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자료를 다 한글 파일을 보내드린다는 사실이 가장 큰 메리트인 거예요. 여러분 구하기 쉬우세요?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입상했던 파일을 보여주죠. 근데 그건 압축본이에요. 압축본, 축소본. 여러분이 지금 현재 맨 처음 보시게 될 유가정에서 상 받은 프로그램인데 몇 페이지냐면 이게 좀 그림이 많아가지고 47쪽짜리예요. 47쪽짜리. 근데 47쪽짜리 몇 페이지 줄이냐면 PPT 10장을 줄여요. 그러니까 내용이 잘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 정도의 예시만 들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 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는 아, 이런 프로그램 했었네 라는 것만 알게 되는 거지. 그럼 세세하게 어떻게 한 거야? 이걸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세적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더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받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